그날 그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며 공항에 도착했다. 표지판은 모두 영어였고 사람들의 말은 빠르게 지나갔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가 얼마나 떨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는 걸. 그녀의 이름은 수진.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했고 외국어에 호기심이 많았다. 하지만 단지 호기심만으로 미국에서의 삶을 버틸 수는 없었다. 그녀는 첫 수업부터 벽에 부딪혔다. 교수의 말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고 질문을 받을까봐 심장이 뛰었다. 대답은커녕 말조차 꺼낼 수 없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녀는 조용히 도서관으로 향했다. 녹음해둔 강의를 다시 듣고 한 단어 한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 의미를 메모했다. 혼잣말처럼 영어를 반복하며 거울 앞에서 표정을 연습했다. 그런 날들이 몇 주, 몇 달 계속 이어졌다. 그녀가 처음 영어로 발표를 한 날 몇몇 학생들은 미소를 지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난 후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이 수업에서 가장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란 걸 나는 압니다. 그 한마디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불을 지폈다. 그 후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감추지 않았다. 틀려도 괜찮았다. 느려도 괜찮았다. 진심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 말이 닿을 수 있다는 걸 믿게 되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손님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아주머니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작은 문장이 쌓이고 작았던 용기가 점점 자라났다. 몇 년 후 그녀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원에 진학했다. 연구 주제는 이민자 청소년의 언어 적응과 심리 회복력.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처럼 말 한마디에 눈물 찢던 학생들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주말마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글쓰기 수업을 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학생이 다가와 수줍게 물었다. 선생님은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게 되셨어요? 그녀는 잠시 웃더니 대답했다. 처음엔 한 문장 말하는데도 몇 주가 걸렸단다. 그런데 말보다 더 먼저 전해지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 그건 바로 마음이란다. 졸업식 날 그녀는 대표 연설자로 연단에 섰다. 그녀의 부모님은 통역기를 통해 딸의 연설을 들었다. 하지만 굳이 번역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딸의 눈빛과 목소리만으로도 모든 감정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말한다. 말을 잘하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내가 진짜 배운 건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하는 용기였습니다. 이민자의 길은 언제나 쉽지 않다. 그러나 그 길에서 우리는 배운다. 언어는 벽이 아니라 연결의 도구라는 것을. 진심이 있다면 그 말은 언젠가 반드시 닿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또 다른 사람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수진이 첫 문장을 연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누구보다 조용하지만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로. 이 이야기는 그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말한다. 언어를 배우면 길이 열리고 말을 잘하면 기회가 온다고.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아무리 단어를 많이 외워도 자신이 말할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그 어떤 문장도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그의 이름은 라민. 중동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고 18살이 되던 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들의 고향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고 미래는 불확실했으며 언어는 완전한 장벽이었다. 도착한 첫날 그는 가방을 옆에 두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입학 오리엔테이션에서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지? 말은 하나도 통하지 않았고 눈빛은 자꾸 아래로 떨어졌다. 누군가 그에게 말을 걸어도 그는 손짓과 고개짓으로만 대답했다. 학교에서는 조용했고 식당에서는 늘 구석자리에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안으로 숨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생 커뮤니티를 통해 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거기엔 언어가 서툰 국제학생을 위한 1대1 대화 수업이 있었다. 라미는 조심스럽게 신청했고 첫날 만난 사람은 수진이었다. 수진은 그에게 먼저 웃으며 말했다.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주 오래요. 그 말 한마디에 라미는 오래 참고 있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주 수진과 만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헐로와 생크 육뿐이었지만 그 단어들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했다. 수진은 그에게 문장을 외우게 하지 않았다. 대신 이야기하게 했다. 고향의 풍경, 그가 좋아하던 음식, 가족의 목소리, 전쟁 전의 기억들. 라미는 처음으로 자신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동아리에 참여했고 캠퍼스 라디오 방송에서 자국 음악을 소개하는 코너를 맡게 되었다. 방송 첫날 그는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이름은 라민입니다. 오늘 제가 고른 음악은 집을 떠나오던 날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던 노래입니다. 영어는 아직 어렵지만 저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습니다. 그 방송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학생들은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는 그제야 웃는 법을 배워갔다. 졸업식 날 그는 수진을 찾아가 작게 말했다. 선생님, 제가 오늘은 스스로 축하하고 싶어요. 예전엔 나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 말도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꼭 안아주었다. 그는 이제 라디오 PD가 되었다. 자신처럼 작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말투가 낯설어도 괜찮다고 말한다. 목소리의 크기가 진실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마음이 더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 자신부터 믿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조용한 사람이었다. 어릴 적부터 말이 많지 않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도 않았다. 중동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며 그는 종종 창문 밖을 내다보곤 했다. 낮에는 먼지 자욱한 골목을 지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고 밤에는 별빛 아래 어머니가 부르던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다. 그렇게 평화롭던 날들은 어느 날 갑자기 총성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는 18살이 되던 해 가족과 함께 짐을 꾸려야 했다. 가진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고 희망보다 불안이 더 컸던 시간. 그러나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하나였다. 살아남는 것.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그는 긴 침묵 속에 머물렀다. 공항의 냄새도 낯선 간판들도 모두 이질적이었다. 무엇보다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의 입술을 닫게 만들었다. 그의 이름조차 사람들의 입에서는 자꾸만 다르게 발음되었고 그것마저 점차 그를 익명 속으로 밀어넣었다. 학교에 배정받고 첫 수업에 들어간 날 그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교실은 시끄럽고 활기찼지만 그 속에서 그는 투명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누군가 농담을 해도 웃지 못했다. 교사가 질문을 던지면 고개를 숙였다. 점점 그는 말하지 않는 법을 배워갔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또렷이 말한 것은 그로부터 몇 달 뒤였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국제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이 열린다는 안내문을 본 그는 조심스레 이름을 적어냈다.
그를 배정받은 멘토는 수진이었다. 말보다 먼저 마음으로 닿는 사람. 자신도 예전에 말문이 막혔던 기억이 있는 사람. 그녀는 라민에게 첫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다. 라민,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그의 심장 깊은 곳에 스며들었다.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수진과의 만남 이후 라미는 매주 정해진 시간에 그녀를 만났다. 처음엔 단어만 말했다. 북, 라이스, 마이 홈. 그의 말은 짧았지만 표정은 점점 달라졌다. 수진은 그를 문법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그의 기억을 꺼내게 했고 그 기억에 단어를 붙여주었다. 고향의 강 이름, 아버지의 즐겨 입던 셔츠 색깔, 어머니가 해주던 아침 식사까지. 그의 언어는 더듬거렸지만 그의 이야기는 선명했다. 라미는 자신이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러자 세상도 조금씩 다르게 보였다. 그는 동아리에 들어가고 친구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학교 라디오 방송국에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처음에는 음악을 선곡하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방송팀장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직접 소개해보는 건 어때요? 그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날 밤 고향에서 들었던 오래된 노래 하나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마이크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라디오 방송 첫날, 그는 원고를 손에 꼭 쥔 채 천천히 말을 꺼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음악은 제가 고향을 떠나던 날 창밖으로 들리던 노래입니다. 그날은 무서웠고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는 제 마음을 붙잡아줬어요. 이 음악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영어는 아직 어렵지만 저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습니다. 그 짧은 방송은 조용히 퍼져나갔다. 며칠 후 한 학생이 라민에게 다가와 말했다. 그날 들었던 노래 정말 좋았어요. 당신의 이야기도요.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말이 들렸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 후 라민은 라디오 방송을 정기적으로 맡게 되었고 다양한 나라의 음악과 자신의 이야기를 함께 소개했다. 그는 말한다. 말은 여전히 어렵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침묵 속에 살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는 작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졸업식 날 수지는 그를 찾아와 조용히 물었다.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저는 말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누군가가 제 말에 처음으로 괜찮다고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날 하늘은 맑고 잔잔했다. 늦여름의 햇살은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있었다. 수진과 라민. 처음 만났을 땐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던 두 사람. 이제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말이 통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수지는 따뜻한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준 채 말했다. 이 벤치 기억나? 내가 처음 나한테 이름 말했던 날이 여기였지. 라미는 조용히 웃었다. 그때는 제 이름조차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어요. 이상하게 발음되면 또 놀림받을까봐. 입을 닫는 게 더 편했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도 그랬다. 자신의 이름이 영어식으로 바뀌어 불릴 때마다 낯선 옷을 입은 듯한 기분이 들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 안에 담긴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라미는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고 낡은 노트 한 권.
이건 제가 영어 단어 처음 배울 때 적던 거예요. 처음에 호프이란 단어를 적었어요. 근데 그땐 그게 무슨 뜻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지금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수지는 노트를 조심스레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철자들, 그리고 낯선 발음 위에 덧댄 작은 메모들. 그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한 사람의 노력이었고 여정이었다. 넌 이제 정말 많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수진이 말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조용한 걸 보니까 내 말은 여전히 무겁고 소중한 것 같아. 라미는 창가 너머로 펼쳐진 캠퍼스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제가 배운 건 단어가 아니라 말의 무게였어요. 그리고 그 무게는 누군가 들어줄 때 더 따뜻해지더라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수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가끔은 잊어버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하지만 너처럼 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다시 기억나. 그때의 나를. 단어 하나 외우며 울던 나, 처음 영어로 발표하면서 손이 떨리던 나, 그리고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내 눈 속에 비친 너. 라미는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이 제 첫 번째 청자였어요. 아무도 제 말을 기다려주지 않았는데 선생님은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의 말을 기다려줄 수 있게 되었어요. 햇살이 점점 기울고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다.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말없이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라민이 입을 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언어를 배운 게 아니라 사실은 듣는 법을 배운 것 같다고요. 그리고 그게 진짜 사람을 이해하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수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듣는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일지도 몰라. 그날 두 사람은 함께 일어섰다. 서로를 꼭 아는 뒤 각자의 길로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같은 문장이 하나 남아 있었다. 당신의 말은 작아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수진이, 또 다른 남인을 만나고 있을 것이다. 말을 잃은 누군가에게 조용한 용기를 건네고 있을 것이다. 이민자의 이야기는 그렇게 한 사람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이어지고 있다.